속보, 엘리케 이영표 벤투 작심 발언. 정말 솔직히 말하자면, 솔직히 이강인은 벤투, 엘리케, 이영표 등 축구인들의 작심 발언 듯. 이강인과 함께 주전 자리를 두고 경쟁할 선수가 또 왔다. PSG, 파리 생제르맹, 이주앙 네베스 영입했다. PSG는 5일, 한국 시간, 구단 공식 채널을 통해 네베스가 5시즌 동안 PSG에 합류한다. PSG는 네베스 영입을 발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네베스는 구단과 2029년까지 계약을 맺었다. 며 네베스 영입을 공식 발표했다. 구단은 2012년 축구를 시작한 네베스는 2016년 SL 벤피카에서 축구를 했다. 벤피카의 훈련 과정을 모두 거친 네베스는 2020년 12월 처음으로 프로 계약을 맺었고 2022년 유스리그 우승을 차지했다. 2022년 12월 30일 네베스는 브라가와의 챔피언십 경기에서 1군 데뷔전을 치렀다. 로저 슈미트 감독에 의해 스쿼드에 포함된 네베스는 2023년 벤피카의 우승에 기여했고 2023년 2월 18세의 나이에 챔피언스리그에도 출전했다. 며 네베스에 대해 설명했다. 계속해서 공을 다루는 기술이 돋보이는 네베스는 2022에서 23시즌을 주전으로 마무리했다. 열심히 뛰고 완벽하며 다재다능한 네베스는 2023년 5월 21일 스포르팅 CP를 상대로 프로 데뷔골을 터뜨렸다. 네베스는 포르투갈 슈퍼컵에서 FC 포르투를 꺾으면서 시즌을 시작했고 벤피카의 주전 선수로 자리매김했다. 네베스의 상승세는 국가대표팀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그는 현재까지 포르투갈 국가대표로 9경기에 출전했고 그 중에는 유로 2024 2경기도 포함됐다. 고 덧붙였다. 네베스는 PSG 구단을 통해 야망이 있는 PSG에 합류하게 된 것은 나에게 큰 자부심이다. 나는 팀 동료들을 도우면서 이 환상적인 클럽에서 성장하고 많은 우승을 차지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예정이다. 라고 입단 소감을 밝혔다. PSG 위 나세르 알켈라이피 회장은 네베스를 PSG 위 일원으로 맞이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네베스는 포르투갈과 세계에서 가장 재능 있는 선수 중 하나다. 그는 열정을 갖고 PSG에 합류했으며 우리가 모든 선수들에게 기대하듯 팀을 위해 싸우기로 결심했다. 며 우리는 팀워크, 재능, 팀 정신을 바탕으로 PSG에서 환상적인 젊은 팀을 계속해서 구축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클럽의 위대한 미래의 기초다. 라고 했다. 네베스를 PSG로 보낸 벤피카는 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네베스의 기본 이적료가 5,990만 유로, 약 899억, 이며 1,000만 유로, 약 150억, 위 보너스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벤피카 구단에 따르면 이적료의 10%는 네베스의 에이전트인 조르제 멘데스의 중개 수수료로 빠졌다. 2004년생 네베스는 포르투갈이 기대하는 재능이다. 벤피카 유스에서 자랐고 벤피카에서 프로에 데뷔했다. 어린 나이에도 침착한 플레이가 돋보이며 기본적인 경합 능력은 물론 공을 갖고 있을 때 공을 지키는 능력과 전진하는 능력도 준수하다.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로 보기는 어렵지만 하이브리드형 미드필더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한국 축구대표팀을 이끌었던 파울루 벤투 감독에게 칭찬을 받았던 선수이기도 하다. 벤투 감독은 지난 2월 포르투갈 방송 스포르트 TV에 출연해 네베스가 울버햄프턴과 포르투갈 국가대표팀에서 맹활약했던 베테랑 미드필더 주앙 무티뉴와 유사한 스타일이며 어린 나이에도 경기를 읽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칭찬했다. 네베스는 지난 시즌 벤피카의 핵심 미드필더로 뛰었다. 스페인 매체 아스는 네베스는 벤피카 시스템의 핵심이었다. 그는 지난 시즌에 단 한 경기만 결장했고 슈미트 감독이 6번째로 많이 기용한 선수였다. 며 네베스가 벤피카의 핵심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네베스가 PSG에 합류하면서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중원에 더 많은 옵션을 갖게 됐다. 기존에는 파비안 루이스, 비티냐, 워렌 자이르 에메리가 엘리케 감독의 선발 조합이었지만 네베스가 더해지면 비티냐를 더 높은 위치에 배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네베스의 합류는 PSG에는 긍정적이지만 이강인에게는 썩 좋지 않은 소식이다.
4-3-3 포메이션을 선호하는 엔리케 감독이 중원의 안정성을 추구한다면 허리에서 밸런스를 잡아줄 수 있는 네베스와 비티냐, 파비안 조합으로 미드필더를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 기존에도 힘들었던 주전 경쟁이 더욱 힘들어지는 것이다. 엔리케 감독은 지난 시즌에도 경기 중 팀에 공격적인 옵션이 필요하다고 생각됐을 때 이강인 카드를 꺼냈다. 이강인은 팀의 안정감을 더하기보다 전진 드리블과 날카로운 패스 및 크로스로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잘 수행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교체로 나올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강인은 주전 경쟁에서 살아남을 다른 길을 모색할 수도 있다. 엔리케 감독이 언급한 이강인의 장점 중 하나는 여러 포지션을 소화하는 능력이다. 음바페가 빠지면서 변화가 불가피한 공격진의 한자리를 노리는 것도 이강인에게는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는 셈이다. 그나마 다행인 건 네베스가 이강인의 직접적인 경쟁자는 아니라는 점이다. 네베스는 중앙에서 안정적으로 볼을 배급하는 유형의 선수이지, 이강인처럼 공을 몰고 올라가 슈팅으로 이어지는 키패스를 넣어주는 스타일과는 거리가 있다. 물론 그렇더라도 이강인은 중원에서 한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싸워야 한다. 만약 이강인과 네베스가 공존한다면 네베스는 이강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다. 공을 간수하고 연결하는 능력이 좋은 네베스가 후방에 있다면 이강인은 소유권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공격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네베스와 이강인이 함께 엔리케 감독의 눈에 들 때 가능한 일이다. 2. 이강인 한국 선수 유일 아시안컵 베스트 11, 1중은 0명. 한국 축구의 미래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 이 아시아 축구연맹, AFC, 아시안컵 대회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 선수 중 대회 베스트 11에 포함된 건 이강인이 유일하다. 그는 자신의 첫 번째 아시안컵에서 팀의 4강을 이끌며 활약을 인정받았다. AFC는 지난 12일 저녁, 한국 시간, 공식 채널을 통해 대회 베스트 11을 공개했다. 대회 우승을 차지한 카타르가 4명의 선수를 배출했고, 준우승국인 요르단에선 2명이 포함됐다. 이어 이라크,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한국에서 1명씩 이름을 올렸다. 황금세대로 이목을 끌었으나 8강에서 짐을 싼 일본은 단 1명도 배출하지 못했다. 이강인은 3-4의 3전형의 오른쪽 미드필더로 이름을 올렸다. 이는 한국 선수 중 유일, 손흥민, 토트넘, 황희찬, 울버햄프턴, 김민재, 바이에른 미넨 등 선배들을 제쳤다. 그만큼 이강인의 대회 활약은 돋보였다. 그는 대회 6경기에서 3골 1도움을 올리며 한국의 최다 득점 공격 포인트 1위를 차지했다. 첫 경기였던 바레인과의 조별리그 1차전에서부터 빛났다. 이강인은 팀이 1에서 1로 팽팽한 흐름을 이어가던 후반 연이은 왼발 슈팅으로 멀티골을 완성했다. 특히 첫 번째 중거리 득점은 전성기 리오넬 메시, 인터 마이애미를 연상시키는 골로 이목을 끌기도 했다. 단순히 득점에만 힘을 쓴 것이 아니다. 이강인은 3차전 말레이시아전과의 경기에선 날카로운 코너킥으로 정우영, 슈투트가르트 위 헤더 득점을 도왔다. 이어 팀이 1에서 2로 뒤진 후반에는 중거리 프리킥 득점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강인은 이후 토너먼트에서도 사실상 전 경기 풀타임을 소화하며 한국의 4강 진출을 이끌었다. 대회 내내 이목을 끈 건 이강인의 기록이었다.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에 따르면 이강인은 대회에서만 7개의 찬스를 만들었다. 슈팅으로 이어지는 키패스 수치는 경기당 3.2회에 달했다. 패스 성공률은 89%에 달했다. AFC는 한국이 4강에 오른 뒤 이강인의 활약에 대해 그는 이번 대회에서 17번이 기회 창출과 6번이 빅 찬스를 만들었다. 대회 내 최다 기록이라면서 동시에 16번이 크로스로 가장 많은 크로스에 성공했다 라고 짚었다. 각종 기록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소파스코어 기준 이강인은 6경기 중 4차례나 이주희 팀에 이름을 올렸다. 조별리그 2차 전과 8강전에서만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대신 대회 최우수 선수를 수상한 아크람 아피프, 카타르 8.61, 에이어 대회 평점 2위, 8.17를 유지했다. 소파스코어 선정대회 베스트 11에선 손흥민, 황인범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어 이강인은 AFC가 선정한 이주희 팀에선 2번 이름을 올렸다. 아시안컵 데뷔전 멀티골을 터뜨린 조별리그 1차전, 그리고 한 골 1도움을 올린 3차전에서 선정됐다. 그는 대회 전체 베스트 11에 포함돼 활약을 인정받았다. 유일하게 아쉬운 건 대회 결과였다. 황금세대로 불린 한국이지만 4강에서 요르단과 만나 0에서 2로 지며 짐을 쌌다. 특히 90분 동안 유효 슈팅 연계라는 굴욕과 더불어 아쉬운 경기력으로 마감한 탓에 비난의 시선이 쏟아졌다. 이강인은 더욱 단단해지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대회를 마친 뒤 1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 달 동안 아시안컵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선수들, 코칭 스태프들, 지원 스태프들 함께 열심히 노력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이루지 못해 개인적으로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언제나 저희 대표팀을 응원해주시는 축구팬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기대와 성원에 이번 아시안컵에서 좋은 결과로 보답드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많은 축구팬 여러분들께서 실망하셨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제까지 그랬던 것처럼 저희 대표팀을 믿고 응원해주신다면 저희는 앞으로 대한민국 대표팀의 구성원으로서 모두 한마음 한팀이 되어 경기장에서 더 발전된 플레이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나아가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 있는 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며 더욱 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소속팀에서도 대표팀에서도 헌신적이고 팀의 승리를 위해 한 발짝 더 뛰는 선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덧붙였다. 소속팀으로 돌아간 이강인은 한 주간 휴식을 부여받았다. 루이스 엘리케 PSG 감독은 지난 11일 일과의 2023-24 리그 1-21라운드를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강인은 긴 대회를 마친 뒤 휴가 중이다. 몸 상태는 좋다. 휴가를 즐기길 바란다. 라고 격려한 바 있다. PSG는 오는 15일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데 프랭스에서 열리는 레알 소시에다드, 스페인과의 2023-24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을 앞두고 있다. 이강인의 출전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팀 훈련에는 복귀했다. 이강인이 절친 구보 다케우사와의 맞대결을 치를 수 있을지도 관전 요소다. 두 선수는 나란히 아시안컵에서의 맞대결을 기대했으나 토너먼트에서 고배를 마셨다. 하지만 곧바로 파리에서 재회할 기회가 생겼다. 구보는 8강에서 탈락한 이후 곧바로 소속팀인 소시에다드로 복귀해 공식전 2경기를 소화했다. 공격 포인트는 없었고 팀은 1무 1패로 다소 부진했다. 아시안컵에서 구보와 이강인의 활약은 다소 엇갈렸다. 구보는 소집 직전 부상 탓에 경기력이 크게 하락했다. 조별리그에서 한 골 1도움을 기록한 구보는 이란과의 대회 8강전에서 선발 출전. 1에서 1로 팽팽한 흐름을 이어가던 후반 22분 내 미토마 가오르와 교체돼 임무를 마쳤다.